암 괜찮고 말고. 안녕하세요.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고농도 비타민C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장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고농도 비타민C 치료의 장점이라 하면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타민C는 수용성 물질이고 고용량을 투여해도 체내에 축적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. 저희가 목적을 하는 거는 단기간에 농도를 확 올려서 원하는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고요. 그 효과가 나타나고 나면 하루 이틀 안에 분해와 배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이 되거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또한 독성이나 과량 투여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로 다른 치료와 병행 치료가 가능합니다. 기존 표준 치료인 항암,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 치료와도 병행 치료가 가능하고요. 기존 치료에 따라서 언제든지 치료 스케줄이 가능하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세 번째로 비타민C는 다른 면역 치료와 다르게 직접적인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접적인 면역 증강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했을 경우에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른 면역 치료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될 수 있고요. 또한 면역 작용을 증강을 시킨다는 간접적인 어떤 면역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것과 병행을 했을 때 부작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기전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용량 비타민C 치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 번째로 적용 대상이 까다롭지 않습니다. 특정 암이나 특정 병기에만 적용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. 환자분 컨디션만 허락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지금부터 비타민C의 제가 생각하는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비타민C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은 단독 치료로서의 항암 치료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. 물론 이 비타민C 치료의 항암 기전만 놓고 보면 부작용도 없고 안전성도 확보가 돼 있고 나무랄 데가 없이 좋은데 사실 다른 치료 없이 고농도 비타민C 치료 하나만 가지고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직은 약간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여러 연구나 논문을 살펴보았을 때 고농도 비타민C 치료만 가지고도 기대 수명의 연장이나 여러 가지 이로운 효과들이 나타났다라는 연구들은 많이 입증이 되어 있지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때는 아무래도 기존 치료와 병행이 되었을 때가 아닌가 싶고요.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케이스들도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비타민C 치료는 단독으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치료가 아니고요. 다른 치료와 충분히 병행이 가능한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점은 꼭 단점이라고만 한정해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 단점은 불편함입니다. 사실 비타민 치료는 한두 번 맞는 게 아니고요.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케모포트나 PICC라 그래가지고요. 혈관을 미리 확보를 해두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예외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국은 일주일에 두세 번 비타민C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 병원을 오셔야 된다는 얘기고요. 오실 때마다 혈관을 찔려야 된다는 얘기고 이러한 치료를 한두 달이 아니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말이 쉽지 상당히 큰 불편감이거든요. 우리가 기존의 항암이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6번, 8번에 끝난다라는 점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이거는 무시 못할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외에도 비타민C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몇몇 불편감들이 있습니다. 혈관통이 있을 수 있고요. 갈증이나 이뇨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 비타민 피로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비타민 피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용량 비타민C는 영양제로도 쓰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 비타민C를 저용량으로 투여를 하면 컨디션이 좋아져요. 개운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데 이제 용량을 점점 높이면 비타민C 용량이 높아지니까 컨디션이 더 좋아질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지거든요. 피곤해지고. 그 이유는 주사를 맞는 날은 비타민C 농도가 확 올라가죠. 분해와 배설이 빠르니까
다음날 정도 되면 다시 떨어져요. 며칠 있다가 주사를 맞으면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.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이 편차가 너무 커서 나타나는 게 비타민 피로라는 얘기가 있고요. 이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경구용 비타민을 어느 정도 복용을 해서 편차를 조금 줄여주면 나아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, 어찌되었든 이러한 비타민 피로도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오늘은 고농도 비타민C 치료의 장단점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단독 치료로서는 한계가 분명한 치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하지만 병행 치료가 가능하고 안정성이 확보됐다라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.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